최근 국회의 필리버스터와 윤석열 탄핵 청문회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. 그 와중에 새 대법관 후보자들의 소식은 조금 가려진 듯합니다. 인사청문회의 주요 장면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.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2002년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잠시 전입한 후 다시 이사를 갔다고 말했습니다.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당시 순천에서 근무하며 가족 모두가 순천에 살았다. 몇 년 후 서울로 이사갈 예정이어서 배우자가 지인의 주소로 전입한 것 같다. 경제적 이득이나 교육 문제는 전혀 없었다. 고 답했습니다. 주 의원은 그럼 배우자만 위장 전입한 것을 인정하느냐 고 물었습니다. 노 후보자는 네,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고 답했습니다. 민주당 허영 의원은 당시 둘째 아들이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. 주소를 옮긴 것은 학교 때문 아니었냐 고 추측했습니다. 노 후보자는 아니, 그때 이미 입학하지 않았나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. 허 의원은 둘째 아들이 입학 전이었다는 말이냐 고 물었습니다. 노 후보자는 네,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. 7월 24일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후보자가 변호사 시험, 변시,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을 때 후보자의 장녀가 변시에 응시했다. 변시관리위원이 시험 문제 출제와 채점 기준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. 고 지적했습니다.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그럴 수도 있다. 고 인정했습니다. 백 의원은 법무부에서는 변시 관련 보안 사항 때문에 관리위원 추천 시 변시에 응시 예정인 직계 미속이 있는 경우 추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. 고 말했습니다. 박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. 그런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. 고 답했습니다. 백 의원은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.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의 자녀들이 로스쿨에 다니는 것은 변호사 시험 준비생들에게 공정하지 못하다. 고 비판했습니다.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평생 법관으로 일하며 이해충돌을 고려하지 않았느냐. 로스쿨에 다니는 자녀가 변시에 응시할 텐데 관리위원이 되는 것이 옳은지 고민했어야 한다. 고 지적했습니다. 박 후보자는 그런 고민을 조금 했다.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하게 생각한다. 고 말했습니다. 7월 25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장녀가 아빠 추천으로 투자하여 7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했다. 이 사실에 대해 일반 국민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생각하나? 라고 물었습니다.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. 고 답했습니다. 박 의원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어도 일반 소시민의 삶을 이해하며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걱정된다. 고 말했습니다.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회사에서 후보자는 단 2년 만에 배당금으로 투자 수익을 냈고 어린 자녀들도 많은 재산을 받았다. 이 상황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봤나? 라고 물었습니다. 이 후보자는 주식을 매수할 때 시세 차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.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. 라고 답했습니다. 백 의원은 이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투자와 다름없다. 이런 정보를 알면 누구나 투자할 것이다. 후보자의 자녀들은 그런 특혜를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독자 여러분도 이 글을 읽으며 분노가 쌓이지 않으셨나요? 대법관 후보자들조차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누가 지킬까요? 이번 청문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엘리트 집단이 가진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